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성입니다. 오늘은 서지문 고려대 영문학과 명예교수가 유데일리에 기고한 컬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한동훈 비판만 할 상황 아니다 입니다. 그 전에 서지문 명예교수 이력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지문 명예교수는 1948년생입니다.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졸업했고 웨스트 조지아 대학 영문학과 석사, 뉴욕 주립대학교 대학원 영문학과 문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1978년부터 고려대학교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런던 대학교 방문교수,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교수, 고려대학교 도서관 관장, 서울대학교 이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유데일리에 기고한 칼럼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구원투수로 등판한다 했을 때 그 갸냘픈 젊은이가 정치판이라는 비정하고 험악한 격전장에서 잔인하게 화살바지가 되어 회복 불능으로 상처를 입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다. 인재가 충분히 클 때까지 보호해서 뼈대가 굵은 다음에 내놓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또 지금 등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사이가 벌어지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권력자와 이인자의 밀월 관계가 마냥 지속되는 일은 예로부터 없었으므로 그러면 만선적 인물난을 겪는 보수 진영의 유력한 차세대 리더 후보 하나를 잃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러웠다. 그런데 한동훈은 선거가 끝나면 제 삶은 꼬일 것이지만 이번 총선은 제대로 치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대견하고 믿음직스러웠다. 그 말은 그가 이번 선거가 얼마나 어려운 승부임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어려운 선거를 이긴다 하더라도 꽃길만 걸으며 승승장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동훈은 이번 선거에서 자신을 던져 넣어 개딸 전체주의와 운동권 의회 독재를 분쇄하고 나라와 동료 시민을 그들로부터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감동하고 감격했다. 그 말은 또한 이번 선거를 정당하게 싸워서 승리해야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한동훈은 가는 곳마다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그래도 그가 아이돌급 인기에 취해 분별력이 흐려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았다. 그만큼 그의 성숙도를 신뢰하게 된 것이다. 원래 나는 정치적 기대주에게는 진중함과 무게감을 기대하는 쪽이다. 하지만 한동훈에게는 그의 재기발랄함도 큰 정치적 자산이라고 생각했다. 어디선가 한 장애인이 자기를 보러 왔다니깐 한동훈이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 그를 반갑게 맞아주고 같이 셀카를 찍는 것을 보았다. 정말 흐뭇한 장면이었다. 한편 불안한 구석도 있었다. 과거에 좌파였다가 확실히 전향한 사람들 뿐 아니라 좌파 시각을 아직도 간직한 듯이 보이는 사람들까지 그가 매우 가까이 하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려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걱정스러웠다. 그래도 차세대 우파 지도자는 포용성도 있어야 하고 전략상 필요하기도 할 것이라고 좋게 해석했다. 또 그의 좌우 참모들 의견이 부딪힐 때는 그가 균형 잡힌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믿었다. 민주당 쪽에서 친명횡재, 비명행사의 절규가 터져 나오는 동안 국민의힘에서는 비교적 분쟁과 갈등 없이 조용한 공천이 진행되었다. 좀 더 중량급 크게 국민의 기대를 모으는 인물의 영입과 대상할 것 같은 신인 유망주의 등장이 적었던 것이 불만스러웠다. 그러나 내가 내심 응원하는 윤희숙, 원희룡, 박은식, 도태우 같이 바르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공천되어 그때마다 기뻤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있다는 말인가. 대구 중남구 공천된 도태우 변호사가 5.18 북한 개입설에 대해서 더 알아보아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공천이 취소가 되었다. 북한의 개입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개입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어째서 강주에 대한 모독이 된다는 말인가.
역사의 진실은 그 자체로 밝혀야 한다. 강주에서 5.18 항쟁이 발발하자 그 기회를 타 북한이 첩자를 잠입시켰는지, 시켰다면 어떤 규모로 어떤 경로로 잠입했는지, 무엇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는지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강주 시민들이 받고 있는 일각의 불명예를 회복하는 데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5.18 종결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 아닌가. 그런데 어째서 도 후보가 동서화합이란 명분의 제물로 바쳐져야 하는가. 어째서 국힘 내 한동훈의 참모들은 국힘당은 강주 앞에서는 무조건 포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인가. 그래야 호남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인가. 이종섭 호주 대사와 항상무 수석 관련 논란도 참 불행한 악재다. 이 대사 부임 전 언제 출국한다는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소환하면 언제라도 귀국해서 조사에 응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공수처 측에서 반대가 있는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를 요구하는 조치를 대통령실은 왜 확실히 취하지 않았는가. 일말의 모호함이라도 있으면 이 미묘한 시기에 대형 악재가 될 수 있음을 예견한 참모가 왜 하나도 없었을까. 사실 악의적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자들에게 굴복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실로서는 치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야당의 악랄한 프레임 덮어 씌우기가 먹혀들어 지지율이 급강하를 하니 마냥 버틸 수도 없는 일 아니겠는가. 황상무 수석의 경우도 비공식 오찬을 하면서 아마도 기자들과 친밀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신의 소실적 이야기까지 풀어냈을 터이다. 그는 선배나 동료가 밥을 같이 먹는 비공식적 자리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기사화하는, 그것도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일부분만 떼어내 의도적으로 왜곡 보도하는 그런 싸가지 없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불문율에 익숙한 세대다. 문제의 MBC 기자는 그 불문율을 인정하지 않는 이념의 소유자였던 모양이다. 이 역시 참으로 억울한 프레임 덮어 씌우기의 제물이 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즉각 모임의 분위기와 황 수석 발언의 의도, 그리고 그 MBC 기자의 정파적 의도를 알리는 대대적인 홍보전을 전개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쳐버렸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혼란에 빠진 후에는 황급히 수습할 수밖에 없었다. 이 두 사안 모두 대통령실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선거에 악영향을 주더라도 원칙대로 버티고 싶었을 것이다. 한동훈도 그 점은 이해하겠지만 지지율이 15%나 하락하는데 어찌 조바심이 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실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동훈의 승리를 위해 죽을 각오로 뛰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돌부처같이 버티는 듯하니 용산에 대고 그러다가 누구보다 당신이 먼저 죽는다는 절규를 어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한동훈에게 실망했다. 우파는 모두 무기력하게 불구덩이 앞에서도 머뭇거리거나 하는 바보들이다. 같은 불평이나 하면서 이번 선거도 망쳤다. 선거 날 꼭 구경이나 가야겠다. 같은 말이나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에 어느 30대 젊은이가 이러다 이 나라가 좌파에 먹혀서 자기는 나라 없는 국민이 될까 두렵다고 했다. 정말 어떻게 되찾고 어떻게 되살려서 여기까지 온 대한민국인가. 이 제명의 실체와 속내를 아직도 모르는 국민이 많은 것 같아 이해가 탄다. 모든 자유시민은 4월 10일 투표로 운동권 독재를 종식하고 벼랑 끝에서 나라를 건져 올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 여기까지가 서지문 명예교수 칼럼입니다. 읽으면서 학자 이전에 언제나 안지에 앉으면서 아들에게 조언을 하는 그런 어머니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